클래스와 인스턴스라는 제목으로 역시나 2주 걸쳐서, 근데 이건 또 역시나 다음 주 거가 좀 내용이 많아서 3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될 때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을 같이 한번 스타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클래스와 인스턴스라는 제목인데 여러분이 다음 주 수업 끝날 때쯤에 이제 적어도 클래스라는 단어랑 인스턴스라는 단어를 이제부터는 구분해서 쓸 수 있게 됐다 정도가 느껴지신다면 일단 이번 2주 동안의 내용은 성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중간고사 보기 전날에 나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백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 내용의 일부에 해당하는, 그리고 이름 측면에서 저 클래스 인스턴스라는 내용을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속관계라는 나름 중요한 개념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대충 그냥 인트 형식 그냥 막 쓰고 그랬는데 그거 형식과 관련한 얘기도 오늘 살짝 정리해 두고 끝을 맺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1부 시작이에요. 클래스가 뭡니까? CLASS 하면 뭐예요? 그죠? 그거는 우리 수업에서 나온 거죠. 우리가 새로운 자바 프로그램 만들 때 이제 자바 코드를 치기 시작하기 위해서 .java 파일을 새로 내 프로젝트에 추가를 하려고 할 때 실제로 클릭하는 건 내 프로그램에 새로운 클래스를 추가하는 거다랍시고 메뉴에서 골랐었습니다. 해서 클래스가 뭡니까? 그래요? 객체, 오브젝트라고 부르죠. 좋아요. 이건 내가 궁금한 건데 우리 지금 산업융합학부에 그다음에 정보융합 전공이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60명이 앉아있다 치면 여기서 내가 지금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있어서 지금 여기 앉아있다는 친구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지난 느낀 점에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짤막하게 간단한 설문조사를 거수투표를 살짝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의 난이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를 감을 잡기 위해서. 자, 나 지금 컴퓨터 동네 관심 있어갖고 여기 앉아있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볼래요? 정확하게 세진 않을게요. 그럼 나머지 이거 정보융합 전공인 거 알고 지금 한양대 다니고 있는 거죠? 등록금 내고 있는 거죠? 아직은 관심이 없지만 학교가 나를 관심 갖도록 이끌어주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앉아있는 겁니까? 자, 여러분의 원래 자신의 캐릭터가 어떤 희망사항 내지는 어떤 커리어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랑 일단은 무관하게 우리 수업 3시간 아니면 우리 수업 내용 같이 도전하는 동안에는 여러분도 한 명 한 명 어엿한 초급 프로그래머 내지는 그 지망생이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주시면 그럭저럭 갖가지 내용들을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렵다 싶으면 그럴 때는 이제 수업 자체는 우리의 마지막 목표 큰 과제 해가지고 여러분 개인별로 웹사이트 하나씩 만드는 게 있기 때문에 수업 자체를 느리게 가져가긴 쉽지가 않아요. 대신에 여러분 중간중간 난 조금 여기서 좀 막히는 것 같은데 하면 언제든지 부담 없이 개인적으로 연락한다든가 아니면 익명의 힘을 빌어서 오픈톡방에 물어본다든가 하는 식으로 도움을 받아가면서 진행하시면 꽤 괜찮은 한 학기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알코지 프로젝트 하는 것도 여러분이 그 정도 프로젝트를 그냥 진행한다. 일반적인 프로젝트, 예를 들면 회사 같은 데서 하는 걸 진행한다라면 여러분 개개인의 현재 실력, 소위 말하는 실력에 따라서 결과물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알고지라는 프로젝트는 여러분의 현재 프로그래밍 실력이랑 여러분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점수랑 그렇게 큰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나 평탄은 칠 수 있는데 누구도 1등은 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의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요번에 같이 한번 진행하면서 여러분이 시간을 조금씩 투자해서 간단한 if문, while문, 순차 분기 반복 구성해 가면서 코드 실행 흐름 구성해 가면서 중간중간 이런저런 데이터들 가져와 가지고 조금씩 적어보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우리 수업 후반부 우리가 실제로 웹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할 때 좀 더 주관적으로 좀 더 주체적으로 즐겨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정도 잔소리 해두고 그래서 클래스 객체라는 단어가 튀어나왔습니다. 다른 거 뭐 있습니까? 뭐 들어봤습니까? 템플릿이라는 단어가 또 튀어나왔어요.
아무튼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미 들어본 단어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말하기는 조금 쑥스럽기는 하지만 뭔가 머릿속에 떠오른 그런 이미지가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일단 그 정도만 가져가 놓은 채로 본격적인 설명을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일단 저도 물론 이제 저는 수업을 많이 했으니까 클래스가 뭐냐라고 누가 질문을 했을 때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당당하게 말할 만한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걔는 일단 뒤로 몰아놓고 생각보다는 광범위한 요 클래스라는 친구에 대한 얘기를 차근차근 두 주에 걸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름.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름 나왔었죠? 이름은 말 그대로 이름이다 그랬어요. 여러 이름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하나를 딱 집어서 난 저기다가 3을 담아야겠다와 같은 목표가 있을 때 저기에 해당하는 이름을 철자 틀리지 않고 잘 적음으로써 그렇게 는 수식의 좌항을 구성함으로써 우리가 데이터 흐름을 목표에 맞게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이름과 관련된 얘기로 스타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수업에서 이클립스 켜고 .java 파일 안에다가 자바 코드를 작성하시는 동안 그 안에 다양한 이름들을 열심히 키보드를 쳐서 또는 자동 완성 당해가면서 적으시게 될 거예요. 자, 퀴즈를 하나를 들고 와봤어요. 이거 우리 본 적 있는 문장이죠. 수식문이죠. 메서드 호출식이랑 세미콜론으로 되어 있는 수식문입니다. 자, 지금 이 문장에는 이름이 총 몇 개나 적혀 있나요? 3개요. 그죠? 딱 봐도 3개가 적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시스템이라는 이름, 아웃이라는 이름, 프린트LN이라는 이름 셋 다 유효한 지금 당장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바 이름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클립스에 적당히 이거 치실 수 있겠죠? 미리 쳐둔 거 있으니까 이놈 헬로월드 열어보시고 시스템이라는 이름, 아웃이라는 이름, 프린트LN이라는 이름에다가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시면 이클립스가 각각의 이름에 대한 설명을 노란색으로, 툴팁이라고 그러죠. 노란색으로 우리한테 영어로 띄워주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마우스 갖다 대면 java.lang.system 어쩌고 심지어 자바 1.0부터 있었던 고인물이에요. 아웃 마우스 갖다 대면 이 친구는 프린트 스트림 띄고 어쩌고 .out 그 다음에 영어 설명 마지막으로 프린트LN에 마우스 갖다 대면 얘는 void 띄고 java.io 어쩌고 .println 하고 괄호 열고 닫고 한 다음에 괄호 안에 x라는 이름에 대한 인수 선언이 적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이런 식으로 새 이름에 대한 각각의 설명을 이클립스가 마우스를 갖다 댈 때마다 띄워주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져와 봤어요. 자, 대충 맨 윗줄에 각각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적혀 있었던 영어 설명은 저 시스템이라는 이름을 정하신 분, 프린트LN이라는 이름을 정하신 분, 메서드니까 메서드 정의를 적으시는 분이 미리 사람이 적어놓은 내용을 이클립스가 복붙을 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반면 여러분 마우스 갖다 댔을 때 맨 위에 보이는 볼드 해가지고 보이는 그 내용은 사람이 적은 게 아니라 이클립스가 요 이름 지금 어디서 정한 이름이지와 같은 것들을 파악해서 직접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한 줄 요약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여러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새 이름은 우리가 첫 시간에 딱 헬로월드 출력하는 프로그램 만들 때 동시에 한 대 몰아놓고 사용한 이름이고 그러면서도 서로 뭔가 느낌이 다르게 생겼다는 것, 첫 줄이 다르게 생겼다는 걸 여러분 바로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시스템 마우스 갖다 댔더니 java.lang.system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웃은 거기다가 java.lang. 한 다음에 시스템까지 말한 다음에 점을 찍고 아웃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프린트LN도 비슷한 느낌으로 왼쪽에 점점점 해가지고 각가지 이름들이 대롱대롱 달려있는 걸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어떤 이름의 마우스를 갖다 대서 나오는 설명에서 첫 줄에서 그 이름에 대한 설명 왼쪽에 붙어있는 지금 회색으로 가린 걸 제외한 남아있는 내용들은 이 시스템이라는 이름이 어디 소속이냐 어떤 이름 소속이냐를 나타낸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속 관계에 대해서 살짝 소개를 하면서 본론으로
스타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냥 눈으로만 보면 좀 재미없을 수 있으니까 예시를 하나를 지금 준비해 왔어요. 여러분 LMS에서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지난 시간에 해봤지만 또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임포트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기억날 거예요. 아마 요 패키지 익스플로러 적당히 빈 칸 오른쪽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착륙하는 것 같아 보이는 임포트 누르시고 이제는 항상 얘가 열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눌렀던 그거 계속 누르시면 돼요. 존재하는 프로젝트를 워크스페이스로 누르시고 찾아보기 해서 이 압축 파일, 압축 직접 풀지 않으셔도 돼요. 열기 누르시면 아마도 체크가 돼 있을 겁니다. 이게 만약에 체크가 안 돼 있고 내가 체크하려고 해도 안 눌린다라면 그때는 저한테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그래서 체크되어 있는 거 확인하셨으면 바로 엔터를 쳐서 임포트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성공했다면 이제 4주차 예시 일부 자바 프로젝트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여러분의 이클립스에 임포트가 됐고 그 안에 늘 있는 그 위치에 program.java가 역시나 들어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하실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일단 복붙을 해왔고 자, 그래서 이 코드 내용 제가 이제 중간중간 이런 이름 지금 어딨나요? 여러분한테 여쭤보거나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program.java 보시면 여기 지금 이런저런 다양한 새로운 이름을 정하는 국면들에 대해서 제가 주석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확인하면서 여러분 원한다면 예를 들면 이 inner라는 이름의 마우스를 갖다 대거나 해서 첫 줄을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같이 확인을 해보면서 이 뒤에 내용을 구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구경을 할 예정인데 뭐 지금 살짝 같이 구경해보고 오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여긴 지금 뭐 스태틱이 붙어있긴 하지만 오늘은 그러려니 합시다. 그걸 놓고 본 다음에 여긴 지금 새로운 이름, 넘버라는 새로운 이름에 대한 선언을 적어놓은 셈이에요. 그래서 숫자 하나를 담아놓기 위한 이름을 선언을 적어놓은 셈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뭔가 이탈릭체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파란색이긴 한데 이탈릭입니다. 그래서 이 넘버라는 이름에 마우스 갖다 대면 인트 하나를 담기 위한 이름이고요. 걔는 프로그램 소속입니다와 같이 첫 줄을 적어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의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껍데기 같은 느낌으로 가장 바깥에 적혀 있는. 자, 그 다음에 우리 늘 자동 완성 당해왔던 메인이라는 친구, 얘도 지금 보니까 얘도 메서드 이름이에요. 이 전체가 하나의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입니다. 요 마우스 갖다 대시면 얘도 program.main 프로그램 소속입니다. 그 다음에 인수는 하나 받고요. 뭐 뭔가 하나를 받는 것 같고 리턴 형식은 void라고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는3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이름 넘버는 요 위에서 선언, 요 위에 선언 적어놓은 요 이름 인트 값 하나 담기 위한 이름으로서 사용을 한 셈이에요. 여기서도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system.out.println 구경해 봤었죠? 그 다음에 자, 요 밑에는 지금 스태틱이 역시나 붙어 있긴 하지만 클래스, 우리 지금 클래스와 인스턴스라는 제목으로 수업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inner라는 이름을 맨 첫 줄에 적어 놓고 중괄호 열고 닫고를 하고 있습니다. 클래스가 뭔진 잘은 모르겠지만 요 덩어리 하나는 inner라는 새로운 이름에 대한 그 내용을 적어 놓은 셈이에요. 그 다음에 걔가 클래스라고 하니까 요 커다란 덩어리 하나는 클래스 정의가 됩니다. 괜찮아요? 정의 선언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선언은 이름을 선언하는 거라 그랬어요.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정의는 보통 이름 그 다음에 그 이름을 갖는 새로운 뭔가에 대한 내용까지 프로그래머인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를 쳐서 적을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걸 정의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지금 inner라는 이름의 새로운 클래스 정확히 뭐뭐 들어가 있는 애다라고 내용물까지 적어 놓고 닫는 중괄호 닫아 놓은 클래스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 inner라는 이름의 마우스 갖다 대면 program.inner 프로그램 소속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맨 위에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친구도 역시나 요 두 번째 줄, 첫 줄부터 가장 마지막 중괄호까지가 하나의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정의 덩어리였구나라고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이 프로그램에 마우스 갖다 대면 얘는 그냥 이름만 말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다른 애들처럼 뭐 java.lang 소속이다 뭐 그런 거 별로 없이 그냥 대놓고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말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내려가 볼까요? 그래서 이 inner라는 이름에 대한 클래스 정의 중괄호 안에 지금 위에랑 비슷한 느낌으로 선언이 하나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는 마우스 갖다 대면 program.inner.text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텍스트는 inner 소속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또한 프로그램 소속이다라고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돼요. 요 밑에 메서드 정의 하나 적혀 있고, 요 set and print and return text라는 친구도 역시나 마우스 갖다 대면 좀 길긴 하지만 프로그램 소속이면서 inner 소속인 메서드 이름입니다와 같이 첫 줄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럴싸하죠? 자,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제가 이런저런 슬라이드 내용 진행할 때 여러분 자기 노트북으로 자기 컴퓨터로 마우스 갖다 대가면서 툴팁 확인하면서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적혀 있는 이름들만 놓고 본다면, 자, 우리 out이라는 이름, 그 헬로월드 출력할 때부터 써왔던 그 이름은 시스템 소속이 맞아요. 그래서 시스템 소속 이름들 중에 out이라는 이름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out이라는 이름은 시스템에 소속되는 이름이다라 말할 수 있어요. 두 이름은 서로 소속 관계를 갖는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임포트한 그 program.java에 들어있었던 이름들 중에 main이라는 이름, 마우스 갖다 댔을 때 program.main이라고 적혀 있었죠. 자, 이 두 이름 역시나 소속 관계로 엮여 있어요. number라는 이름, 그 다음에 inner라는 이름이 프로그램 소속 이름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inner라는 이름에 대한 정의 중괄호 안에 역시나 선언 하나랑 메서드 정의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inner 소속인 텍스트라는 이름이 있었고, 그 다음에 set 어쩌고저쩌고라는 엄청 긴 메서드 이름 하나가 역시나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걔네들은 inner 소속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클립스에서 소속을 당하는 이름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걔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다른 이름들이 뭐뭐가 있나를 첫 줄을 통해서 줄줄이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다라 보시면 돼요. 이런 게 소속 관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속 관계는 일종의 계층적이에요. 뭐 트리 구조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inner라는 이름은 프로그램 소속인데 그와 동시에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이 역으로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이 inner 소속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괜찮아요? 프로그램이 inner 소속이면서 inner가 프로그램 소속인 그런 막 서로 상부상조하는 양방향 느낌의 관계가 아닙니다. 소속 관계는. 항상 예를 들면 위에서 아래로 같은 느낌으로 단방향으로 구성되는 친구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텍스트라는 이름은 inner 소속이에요. 그리고 inner 소속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소속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 inner라는 이름은 프로그램 소속이 맞으니까요. 와 같이 여러분 그 벤 다이어그램 같은 거 그려본 적 있잖아요. 그런 거 그려갖고 본다고 치면 항상 열심히 포함되는 느낌으로 뭐에 소속되는 이름이 그 동그라미 안에 항상 들어간다와 같은 느낌으로 그릴 수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간단한 내용이라 당연하게 들어가 있을 만한 내용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얘기하고 있네라고 느끼신다면 정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바 동네에서 이 소속 관계라는 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을 하냐? 점을 찍습니다. 점 연산자 내지는 점 기호를 써서 소속 관계를 갖는 두 이름을 이어서 적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system.out.println 해가지고 괄호 열고 닫고 해가지고 메서드 호출식을 구상할 수 있잖아요. 여기 지금 그러니까 괄호 열고 닫고 하기 전에 점 연산자를 합이 2번을 적어서 시스템이라는 작은 수식에 점 연산자 찍고 우항으로서 out을 적어서 약간 큰 수식을 만든 셈입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다 점 연산자를 적어서
println이라는 이름을 역시나 우항으로서 적은 셈이에요. 마치 3 더하기 5 더하기 7을 한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점 연산자를 2번을 쓴 셈입니다. 자, 여기서 근데 재미있는 점은 봐봐요. 이게 지금 system.out.println 한 부분이 있으니까 보시면 시스템은 자바 소속이면서 랭 소속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out은 자바 소속이면서 랭 소속이면서 시스템 소속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out은 지금 그냥 다른 소속 out이 아니라 시스템 소속 out이다 라고 우리가 표시한 셈이에요. 소속 관계를 표현한 셈입니다. 근데 println이라는 이름에 마우스 갖다 대면 여기는 지금 시스템이라는 이름 또는 out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뜬금없이 IO 포인트 스트림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소속 관계를 표현할 때 점 연산자를 쓴다 그랬는데 out은 시스템 소속이 맞단 말이에요. 근데 println은 얘 소속도 아니에요. 뜬금없는 이름이 지금 튀어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out이라는 이름 소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점 연산자를 써서 system.out 옆에 점을 찍고 그 다음에 println이라는 이름을 적는 게 가능해요. 이제까지 오류 안 났으니까 가능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거는 한번 직접 해볼게요. 자, 요 to도 적혀있는 여기 적당히 엔터 치신 다음에 이런저런 코드를 여러분이 적어보실 수 있습니다. 요 지금 여기서 코드를 적는다는 건 지금 여러분 요 main이라는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 내용물을 적는 셈이에요. 이전에 적었던 것처럼 자유롭게 이런저런 문장들을 적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바 한 다음에 점을 찍어 보시면 아까 보니까 자바란 이름 존재하는 것 같죠? 점 찍으시면 본 적 없는 뭔가 쌀가마니 같은 느낌의 아이콘으로 해서 애플릿, AWT 어쩌고 저쩌고 이런저런 지금 당장 우리가 적을 수 있는 이름들을 목록을 보여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안에 util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엔터 쳐서 자동 완성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점을 찍어 보시면 이제 자바 소속이면서 util 소속인 java.util 소속인 이름들 목록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본 적 있을 어레이 리스트라는 친구도 여기 들어있고 조금 스크롤 내리면 스캐너라는 친구가 java.util 소속으로서 여기 앉아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한번 골라보세요. 그러면 java.util.scanner 해가지고 여러분이 형식 이름을 적은 셈입니다. 그래서 스캐너 하나를 담기 위한 소문자 S로 시작하는 요건 여러분 직접 적어야겠죠? 선언을 적는 게 가능해요. 스캐너는 java.util.scanner 하나를 다루기 위한 데이터 이름이다 라고 정한 셈이 됩니다. 스캐너라는 이름 마우스 갖다 댔을 때도 역시나 이렇게 소속 관계가 잡혀 있다라고 말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근데 이건 지금 선언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는 적혀있는 이거는 수식이 맞습니다. 거기에 세미콜론 찍어서 문장을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점 연산자를 써서 작은 수식을 만들고 걷다 괄호 열고 닫고를 해서 메소드 호출식을 만든 셈입니다. 근데 여기 자리에는 사실은 수식을 적을 수는 없어요. 여기 갑자기 3 띄고 스캐너 같은 걸 하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보통 뭐 int라든가 스트링이라든가 이런 걸 여러분 적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달리 말하면 여기는 수식은 적을 수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형식 이름을 적는 거는 가능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쓰는 점은 연산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연산자는 작은 수식을 모아서 큰 수식, 달리 말하면 수식을 적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점은 연산자는 아니지만 점 기호기는 하지만 아무튼 여러분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내용이 튀어나오는데 이거는 뒤에 부연이 있으니까 그때쯤에 다시 꺼내가지고 같이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예시예요. 우리 헬로 월드 출력하거나 할 때 점 연산자를 2번씩 쓸까 갖고 써봤는데 자, 이 지금 점 2개로 연결되어 있는 수식은 java.lang.system.out.
println 괄호구 3 괄호 닫고와 같이 적은 거랑 완벽히 동일한 수식이 됩니다. 자, 해볼게요. 이 시스아웃으로 완성할 수 있었죠? 한 거랑 여기서 java 점 랭 점 시스템 점 그다음에 out라는 이름 소속돼 있고 점 찍고 perlintln 해서 하고 세미콜론 찍은 거랑 요 두 수식문, 요 두 메서드 출식은 의미 관점에서 완전히 동등한 메서드 출식입니다. 하나는 점을 2개를 썼고 하나는 점을 하나, 둘, 셋, 넷, 4개를 썼는데 4개 쓰나 2개 쓰나 똑같아요. 자, 지금 시스템 왼쪽에 붙어 있는 건 여러분이 시스템이라는 이름의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첫 번째 줄 설명에 나오는 이 시스템이 그래서 어디 소속이냐 라고 적혀 있을 내용을 그대로 따라 적은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스캐너라는 걸 사용하고 싶다라면 그때는 여러분이 직접 java.util.scanner라고 적거나 아니면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컨트롤 스페이스 해가지고 자동 완성 당하면서 이 코드 .java 파일 맨 위에다가 적절한 import moon이라는 친구를 적어서 그냥 7글자 스캐너라고만 이름을 적어도 그게 java.util.scanner를 쓴 셈이다라고 간주를 해주거나 했었는데, 자, 우리가 시스템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맨 위에다가 import java.lang.system이라든가 그렇게 적은 거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자바 소속이면서 랭 소속인 이름들을 적을 때 굳이 저렇게 소속 관계를 따박따박 전부 다 적어줄 필요는 없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java.lang. 한 다음에 구경해 보시면, 자, 같이 구경해 볼게요. 뭘까요? 스트링이라는 이름도 여기 지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short, 프로세스 오브젝트라는 이름도 여기 있네요. 넘버 있고, 그다음에 mass, 인티저, 숫자라는 뜻이죠. 그다음 float, 더블, 이런저런 클래스라는 이름도 심지어 여기 지금 대문자 C 해가지고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바이트라는 이름, 불린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아무튼 자, 요 java.lang이라는 동네에 있는 이름들은 여러분이 엔간한 자바 프로그램 만들 때 아마도 거의 반드시 사용하게 될 요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들어가 있는 이름들은 여러분이 굳이 매번 그 이름을 적을 때 java.lang을 항상 붙이고 적지 않아도 되도록 마련이 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우리 지금 소속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갖다 대면 어떤 이름에 대한 소속 관계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는 어떤 이름을 적을 때, 스캐너라는 이름을 적을 때 java.util.scanner 걔가 지금 어디 소속, 누구와 같은 느낌으로 적어줘야지 되는 건데 그게 귀찮다라면 자동 완성 당해가면서 import moon이라는 친구를 이클립스가 대신 적어줌으로써 조금 더 편하게 적는 게 가능하다 라는 얘기를 이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우리 스캐너 쓸 때 대충 이 정도까지 적고 컨트롤 스페이스 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스캐너 7글자가 자동 완성되면서 코드 맨 위로 올라가 보면 이런 느낌으로 import moon이라는 친구를 이클립스가 우리 대신 적어주는 걸 여러분 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웹서버 같은 거 만든다 하면 엄청나게 많은 import moon이 코드 위에 잔뜩 쌓여 있을 겁니다. 아무튼 요 한 줄이 갖는 의의는 지금 요 아래에서 갑자기 대놓고 스캐너라는 이름이 튀어나온다면 걔는 자바 소속, util 소속 스캐너를 쓴 셈으로 쳐달라 와 같이 적어두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자바 동네에선 저거를 import moon이라고 불러요. import statement라고 불러요. 그렇기는 한데 이 친구는 사실은 실행의 대상은 아닙니다. 조금 특별한 친구, 특이한 친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캐너를 사용하고 싶을 때 매번 java.util.scanner라고 따박따박 그 첫 줄에 나올 만한 소속 관계를 명시해 가면서 적는 게 가능하고 그게 귀찮다라면
자동 완성 당해서 또는 여러분이 직접 이 점 자바 파일 맨 위에다가 적절한 임포트 문을 적어서 소속관계 생략하고 적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저렇게 소속관계를 따박따박 점 연산자 열심히 붙여가면서 길다랗게 적는 이름을 full name 정도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ysout 할 때 full name은 println에 대한 full name은 이런 느낌으로 엄청 길어져요. 근데 java.lang은 좀 특별한 느낌으로 이 정도로까지는 자동으로 임포트문 없이 축약해서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얘네들은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모르는 이름 잔뜩 튀어나오니까 우리 지금 요 밑에 inner라는 이름 새로 정해놨잖아요. 그 대문자 i로 시작하는 inner라는 이름 한 다음에 점 찍으시면 여긴 지금 이 밑에 선언 적혀 있고 요 밑에 정의 적혀 있는 그 두 이름이 점 오른쪽으로 적을 수 있는 이름으로서 지금 튀어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텍스트는 와 같이 여러분 원한다면 적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 텍스트라는 이름에 대한 소속 관계를 명시하면서 적는 셈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친구가 좀 특이했어요. println을 system.out 한 다음에 적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println에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는 그 소속 관계상으로는 시스템 소속도 심지어 out 소속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 연산자를 섞어가지고 system.out 오른쪽에 적는 게 가능했습니다. 자, 그래서 점 연산자 우리가 보기에는 다 똑같은 점인데 어떤 점은 소속 관계를 명시하기 위해 찍어 놓은 점일 수 있고 어떤 점은 심지어 연산자가 아니라 기호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보는 점은 또 다른 의미를 가져가는 친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system.out println 했을 때 그 두 번째 점은 소속 관계랑은 사실은 크게 상관은 없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얘는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일단 소속 관계 위주로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점 기호를 쓴 셈입니다. 선언을 적을 때 여러분은 int 값, 숫자 하나 단순하게 담기 위한 새로운 이름을 정할 수도 있고 엄청 커다란 뭔지 복잡하게 생긴 스캐너 한 덩어리를 담기 위해 또는 뭐 L4G 같은 거 할 때 내 옆 칸에 누구누구 앉아있나에 대한 칸 하나에 대한 정보를 담아갖고 쓰고 싶을 때와 같이 여기다 구체적으로 무슨 형식 값을 담아놓고 쓸 거냐를 정한 셈이에요. 저 이름 왼쪽에 int를 적으시나 스캐너를 적으시나에 따라서 이 이름의 쓰임새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왼쪽에 지금 java.util 해가지고 적어놓은 저 부분의 점은 점 기호를 사용한 셈이에요. 그렇기는 한데 사실 자바나 지금 열심히 예시로 들고 있는 C++ 여러분 C++ 써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그죠? 우리 파이썬도 안 써봤다 그러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너무 걱정 말아요. 자, 근데 여러분 혹시나 관심이 있으면 저 C++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구경해 보시면 저게 진짜 국밥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거든요. 파고파고 하다 보면 강렬한 맛을 느끼실 수는 있을 겁니다. 아무튼 C++ 동네에서 구분을 하는데 자바 동네는 구분을 굳이 안 하는 편이에요. 심지어 자바 동네에서는 저 점이 연산자냐 기호냐조차도 잘 구분을 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별표 쳐놨죠. 우리 수업에서는 이 별표가 끝나면 쟤는 그냥 점으로 다 퉁쳐서 표현을 할 예정이에요. 괜찮아요? 저 점은 연산자는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자바 소속, util 소속, 스캐너 하나를 담기 위한 새로운 이름에 대한 선언을 적겠어와 같이 저 점은 소속 관계를 명시하기 위해 적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앞으로는 점이라고만 얘기하도록 할게요. 심지어 이거 지금 자바 어느 회사 겁니까, 여러분? 그렇죠.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20세기 말쯤 21세기 초쯤에 샀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지금
공식이랍시고 오라클.com에서 설명서를 제공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오락가락해요. 이 점이 연산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페이지가 있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연산자 목록에는 저 점이 빠져 있습니다. 지들 맘대로 해요. 아무튼 우리도 그렇게 지금 자바가 쓰이고 있으니까 그냥 점이라고만 대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아까 전에 스킵해서 나온 내용이죠. 여러분이 항상 full name을 적거나 항상 적절한 임포트문을 적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방금 예시에서도 살짝 튀어나왔는데 자, 봐봐요. 아까 전에 요거 봤을 때 여러분 그럭저럭 납득할 수 있었죠? 지금 내가 텍스트 자리에다가 하이를 담겠다라고 는 수식을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텍스트는 당연스럽게도 요 선언에서 정한 스트링 값 하나를 담기 위한 그 이름을 사용한 셈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납득할 수 있었죠? 근데 지금 우리는 inner.text라고 inner 소속 이름 텍스트라고 적었어요. 물론 이제 여기서 inner 소속이라는 말을 빼면 빨간 줄을 끊게 됩니다. 그렇긴 한데 아무튼 저 선언이 inner 정의 중괄호 안에 적혀 있기 때문에 inner 소속이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그 내용만 집어넣고 inner.text 했더니 아 여기 있는 요거 쓰는 거구나. 그래서 얘 자리에다가 하이를 담아주는 는 수식을 얼마든지 완성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요 는 수식 저항 자리에 적혀 있는 요 수식은 사실은 full name을 적은 건 아니에요. 제 full name은 마우스 갖다 대면 나오죠. 텍스트는 명백히 프로그램 소속이면서 인어 소속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얘에 대한 full name을 적고자 했다면 우리는 program.inner.text라고 적었어야 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를 달성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이게 왜 가능했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면 될까요? 자, 지금 to-do 태그 붙어 있는 요 언저리에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program.inner.text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냥 텍스트 적으면 안 됐습니다. inner.text라고 적으면 돼요.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풀네임은 inner.text가 아니라 program.inner.text입니다. 왜 프로그램은 생략을 해도 되는 걸까요? 이 자리에서. 맞아요. 지금 우리가 코드 열심히 적고 있는 이 부분은 명백히 지금 우리가 평소에는 느끼지 않았지만 새로운 이름 프로그램의 내용물을 정하는 요 연원 중괄호랑 닫는 중괄호 사이에서 열심히 코드를 적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안에서 적는 건 다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소속 뭔가에 대한 내용물을 적을 때는 굳이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적지 않아도 알아서 뭐 인어라는 이름 뭐 알아서 막 요 옆 동네에 있는 이름을 썼겠지라고 간주를 해주도록 여러분 아마 공창컴 시간에 스코프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스코프가 뭔가요? 여러분 그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해봤습니까? 안 해봤어요? 아무튼 스코프가 뭡니까? 이제 그런 총 쏘는 게임에서 이제 그 조준경, 배율, 망원경 같은 느낌으로 쓰는 단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에 대한 뉘앙스 이제 어떤 이름 얘가 지금 어디 선언돼 있는 또는 어디 정의되어 있는 이름을 쓰는 거냐를 찾기 시작할 때 기본적으로 가까운 데서부터 찾기 시작한다. 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그게 지금 자바에도 비슷하게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 수식문을 적고 있는 요 는 수식을 적고 있는 요 국면은 자 일단 가장 가까운 얘는 지금 메인의 내용물을 적고 있어요. 메인이라는 메서드 정의 내용물을 채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메인이 프로그램 소속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int x 세미콜론 하고 여기서 그냥 x는 3 얼마든지 가능했었죠. 요전 예시에서. 이랬을 때 이 x라는 이름에 대한 가장 가까운 선언을 보고 이거 int 하나 담기 위한 데이터 이름이구나 라고 빠르게 판단을 해서 거기서 찾는 걸 끝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언이
없다면 요 메인 중괄호, 정의 중괄호 안에 x라는 이름에 대한 선언이 없고 얘가 지금 소속돼 있는 프로그램 소속이란 말이에요. 프로그램 정의 중괄호 안에도 지금 x라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얘는 지금 오류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inner라는 이름 같은 경우는 inner는 지금 요 안에서 지금 선언 내지는 정의가 적혀 있는 이름은 아니에요. 따라서 지금 내용을 적고 있는 요 메인이 프로그램 소속이니까 그 다음에는 프로그램 정의 중괄호 안에서 찾게 됩니다. 그러면 마침 있어요. 아래에 적혀 있긴 하지만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inner라는 이름은 여기서 지금 정의하고 있는 클래스 이름이구나 라고 찾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inner 정의 안에 텍스트라는 이름에 대한 선언이 있으니까 여기는 선언을 찾아서 이 inner.text는 스트링 값 하나 담기 위한 데이터 이름이구나 파악이 끝나게 되고 거기다 하이를 담겠어 얼마든지 가능하지 오류 없이 코드 작성을 끝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스코프 얘기 들었을 때 아마 로컬 그런 단어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들어봤죠? 로컬의 반대말이 뭡니까? 그죠? 보통 글로벌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지역, 전역 막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봅시다. 요 스크롤 맨 밑에 내려보면 요 메서드 정의 set는 어쩌고 저쩌고 메서드 정의 보면 여기는 지금 명백히 텍스트라는 이름 인수 이름을 하나를 도입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서는 지금 자 봐봐요. 얘는 파란색 이탈릭 텍스트고 얘는 지금 파란색이 아니고 이탈릭도 아닌 이름 텍스트입니다. 둘 다 스트링 형식이긴 한데 자 그래서 inner.text라고 준 for name을 부를 때는 요 중괄호 바깥에 있는 이름을 쓴 셈으로 쳐줘요. 근데 대놓고 그냥 맨땅에서 텍스트라고 하면 얘보다 더 가까운 데 있는 요 메서드 정의 자체에 그거에 대한 선언 비스무리한 게 적혀있는 인수 이름을 쓴 셈 쳐줍니다. 그래서 맨땅에서 텍스트 하면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요 이름을 쓴 셈으로 쳐주는 거예요. 요 밑에는 아예 대놓고 지금 풀네임을 적고 있죠. 그래서 요렇게 풀네임 적는 거랑 요렇게 풀네임 비슷하게 적는 거랑은 완전히 동일하게 쓰이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음영, 색상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 의미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죠. 간단하게 짚고 넘어갔었죠. 뭐였습니까? 기억납니까? 그때 데이터 흐름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 텍스트라는 이름, 저 뭔가를 담을 수 있는 그거를 가운데 놓고 봤을 때 저기다가 새로운 값을 담는 국면이면 노란색으로 거기 담겨있는 값을 꺼내와서 사용하는 국면이라면 일반 회색으로 보여준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 옆반 수업 진행하니까 저는 지금 하얀 창 부족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검은 창 부족 친구들, 이제 검은 창 다크 테마를 더 좋아하는 친구들은 저 둘의 색깔이 구분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진짜로 스샷을 떠서 그림판으로 픽셀 대조를 해봤는데 진짜로 색상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둠의 프로그래머들은 1도 신경 안 쓰는 개념인데 우리 같이 청정한 하얀 창을 아직 쓰고 있는 초보 프로그래머들은 저걸 보면서 이제 데이터 흐름이 어디서 들어가고 어디서 나가는지를 한 번씩 더 짚어놓고 진행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풀네임이 얘기하면서 어쩔 때는 굳이 풀네임을 적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했었고 대충 스코프라는 5글자 단어로 퉁쳐서 여러분이 들고 가셔도 자바 프로그래밍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스캐너라는 이름을 쓰고 싶을 때 우리가 왜 굳이 java.util.scanner 풀네임을 딱딱 찍어서 적거나 또는 그걸 생략할 수 있게 해주는 임포트 문을 이클립스한테 자동으로 적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됐었냐라고 질문을 하면 우리가 지금 그 이름을 사용한다라는 건 뭔가에 대한 내용물을 적고 있는 상황일 텐데 그 뭔가가 java.util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 이제 정답이 되는 거예요. 방금 전 같은 경우는 main이라는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 중괄호를 채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 main이 프로그램 소속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은 동일한 프로그램 소속인 다른 이름, inner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 굳이 프로그램 점을 붙이지 않아도 됐었던 겁니다. 요건 조금 구분해 주시면 좋아요.
내진 코드를 어디다 적냐, 어디 소속 새로운 이름에 대한 내용을 적냐 파악하면서 적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오라클에 취직을 해서 지금 자바 최신 버전, 다음 버전의 java.util 해갖고 새로운 뭔가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정의를 적는 날이 올 수도 있잖아요. 이직을 해서. 아니면 이미 오라클 다니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여러분이 스캐너 쓸 때 java.util을 적지 않으셔도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우리는 항상 자동 완성 당하거나 풀네임을 적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잘 모르겠잖아요. 이제 별표는 빠졌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들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소속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속관계는 기본적으로 이름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어떤 이름이 어디 소속이냐, 어떤 이름에 소속되어 있는 이름들 목록은 뭐뭐가 있냐와 같은 것들을 따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필요하다면 풀네임을 적어가면서 점을 열심히 찍어가면서 내가 원하는 저기 자바 소속의 저기 util 소속의 스캐너란 이름을 지금 당장 쓰고 싶어 와 같이 얼마든지 적으실 수 있어요. 그게 귀찮다라면 임포트 문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의 내용물을 적냐에 따라서 굳이 풀네임을 적지 않아도 되는 중간까지만 적으면서 스타트해도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스코프라는 규칙이 자바에도 들어있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점 자체는 소속 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용도로만 쓰이고 있는 건 아니다. 우리 out.println 할 때 구경해 봤었죠? 그거 내용 다음 주에 이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 정도까지 해두고 원래 내용으로 돌아왔어요. 봐봐요. 지금 명백히 보이죠? 요만큼이 지금 소속 관계를 나타낸 거예요. 설명 첫 줄에서. 이제 조금 거추장스러운 소속과 관련한 내용을 쏙 빼면 이 정도만 남게 됩니다. 시스템은 그냥 시스템이고요. 아웃은 포인트 스트림 띄고 아웃 한 셈이고요. 등등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이 세 가지 이름이 서로 약간의 급이 내지는 격이 서로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름 얘기로 돌아올게요. 프로그래밍 동네, 보편적으로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이름은 크게 네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이 이제 객관식,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오지선다 객관식 같은 데서 이제 함정 하나 파두면 재밌게 나올 만한 슬라이드잖아요. 제 이런 건 냅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이름은 데이터 이름으로서 쓸 때도 있고 코드 이름으로서 쓸 때도 있고 또는 형식 이름, 고상하게 영어로 타입네임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형식 이름으로 쓸 때가 있고 또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단순히 소속 관계를 구성하기 위해 어떤 이름을 도입해서 쓰거나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옆 동네 창의적 컴퓨팅 시간에 다들 배우고 있는 파이썬이라든가 이런 동네에서는 어떤 이름이 언제는 데이터 이름으로서 쓰이고 언제는 코드 이름으로서 쓰이고 하는 약간 좀 병용 같은 느낌의 1인 다역 같은 느낌으로 이름 개념을 쓰고 있기는 합니다. 다행히도 자바 동네에서는 얘네들을 어느 정도 구분해 가면서 쓰도록 강제되어 있는 편이라 여러분이 보시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다양한 이름들 봤는데 걔네들을 이 네 가지 분류 기준으로 맞춰갖고 보면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out은 명백히 데이터 이름으로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println 메인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메서드 호출식 구성할 때 적었으니까 쟤는 코드 이름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시스템 같은 경우는 타입네임이 맞습니다. 시스템이라는 형식이 존재해요. 마지막으로 소문자로 시작했던 자바, util, io 이런 애들은 데이터 이름도 아니고 메서드 이름, 코드 이름도 아니고 타입네임도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자바 소속, util 소속, 스캐너와 같이 네 편, 내 편을 따지기 위한 소속 관계를 구성하기 위한 이름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우리가 첫 줄에서 구경을 하는 게 가능했어요. 자, 여기 있는 이름들은 여러분 이클립스 처음 설치할 때부터 있었던 이름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자신만의 웹서버 만들 때 나 지금 숫자 3개를 더 담아야 돼 할 때 여러분은 필요하다면 데이터 이름 3개에 대한
각각의 선언을 적어가면서 준비를 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새로운 데이터 이름을 정하고 싶다. 이미 알고 있는 느낌으로 선언을 적으시면 됩니다. 물론 그땐 int 한두 개 담는 게 아니다라면 int 형식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담기 위한 새로운 데이터 이름을 선언 적거나 하겠지만 아무튼 의미 관점에서 여러분은 선언을 적어서 새로운 데이터 이름을 도입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자동 완성 당하기는 했지만 몇 주 정도 지나면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적는 게 가능하겠죠? 새로운 코드 덩어리, 나중에 짤막한 호출식 하나 적음으로써 엄청나게 긴 문장의 실행을 야기를 하고 싶을 때 여러분은 그 문장 전체 내용을 어떤 새로운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 내용물로서 복붙을 해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마다 그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호출식을 적절한 타이밍에 계산되도록 적는 행위가 가능하죠. 그런 식으로 메서드 정의를 적음으로써 여러분은 새로운 코드 이름, 새로운 메서드 이름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inner라는 친구 되게 간단해 보이잖아요. 적어도 메서드 정의 첫 줄보단 간단해 보이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은 원한다면 새로운 형식 이름을 도입을 하는 게 가능해요. 이제까지 직접 쳐본 적은 없지만 클래스 한 다음에 새로운 이름 하고 중괄호 열고 닫고 하면서 내 프로그램 안에는 메인이라는 메서드 하나 있고 딴 건 별로 필요 없어와 같이 클래스 정의를 적음으로써 새로운 타입 네임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아직은 안 해보긴 했어요. 여러분이 그런 자바 동네, 유틸 동네 비슷한 느낌으로 나만의 새로운 이름, 동네를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이건 그냥 그러려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이미 직접 적어보거나 자동 완성 당해봤던 그 선언 내지는 정의들이 새로운 이름이라는 의도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형식 해갖고 타입네임 나오기는 했는데 우리 수업에서 아직 형식과 관련한 얘기를 제대로 정리를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16분인데 자, 요걸 하고 쉴까요? 지금 쉴까요? 쉬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일단 해두고 16분이니까 30분에 재개를 할게요.